안녕하세요, 레저노트입니다. 내 인생 대체 언제쯤 풀리려나, 다들 잘만 살아가는데 나만 혼자 뒤처진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은 참 잔인하게도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 스스로를 더 가혹하게 만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가진 것이 없을 때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 안정을 쥐고 나서도 겨우 한 발이라도 앞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 다시금 찾아오니까요. 이번 영상에선 정말 네가 잘나서인지 내가 못나서인지 이유조차 헷갈리는 그런 초조한 마음, 조바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고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늘 그랬듯 이번 영상도 마냥 울적한 넋두리나 뻔한 위로에 그치지 않고 이 조바심이란 녀석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해봤으니까요. 아무쪼록 오늘도 편한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체감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경조사였는데요. 어릴 적엔 부모님을 따라다니는 참석자의 입장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 자신으로서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때로는 그 당사자가 되기 시작하죠. 그 말인즉 이제는 누구 아들, 누구 딸 그런 호칭 뒤에 숨을 수가 없고 봉투 하나를 내더라도 내 이름을 걸어야 하는 거죠. 낼 수 있는 번듯한 이름이 없는 저로서는 종종 초라해지곤 하더라고요. 축하 또는 위로를 본 목적으로 가는 자리들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반갑겠지만 내색은 안 하더라도 제 마음속엔 그런 조바심이 피어나는 거죠. 더불어 그런 자리들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되게 많잖아요. 필연적으로 어떻게 지내? 난 요즘 이런 일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무조건 오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자리 잡은 상태였다면 축하를 해주더라도 더 큰 마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테고 위로를 해주더라도 더 실질적인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조금은 더 당당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세속적인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한 거죠. 사실 이 영상 작업하는 현 시점에도 부고를 하나 전해받아서 영상이 올라갈 쯤엔 인천에 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계기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흔히 경조사 예절들이 있잖아요. 결혼식에 너무 화려하거나 하얀 옷 입지 않고 장례식에서 손은 오른손이 위로 가고 건배하면 안 되고 향은 불어서 끄지 말고 그런 정말 세세한 예절들이 다 있는데 반해 정작 마음가짐, 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더라고요. 당연하게도 축하하는 마음, 애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 거니까 그랬겠지만 돌아보면 그런 자리들을 가는 마음이 앞선 조바심을 포함해서 그렇게 순수한 마음만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은 못하지만서도 나랑 이 사람이랑 이 정도인가? 내가 굳이 가야 하나? 5만 원만 할까?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그런 계산적인 한편으론 되게 부끄러운 마음들을 종종 품곤 하죠. 그래서 이참에 경조사에 대한 마음가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우리의 삶도 따지고 보면 경조사의 반복이지 않을까. 식장을 빌려서 공식화하지 않을 뿐이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쁘고 슬픈 일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경조사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조바심이나 계산적인 사고들을 의식적으로라도 덜어내고 순수한 마음만으로 참석하는 것일 테고 더 나아가 그 마음가짐을 우리의 삶으로 확장해 본다면 질투와 조바심에서부터 벗어나 그 모든 기쁨과 슬픔을 온전한 순수함으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 보고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돌아보면 정작 쉽게 떨쳐내기는 힘든 이번 영상의 주제이기도 한 조바심에 대해서 이어지는 챕터들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뭔가 대단해 보이는 전문 용어가 챕터명으로 나왔죠. 우리의 몸은 잠잠해 보여도 사실 매 순간이 전쟁터거든요. 우리의 면역 체계가 외부의 병원체나 이물질, 비정상 세포들과 쉴 새 없이 몸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은 쉽게 말하자면 팀킬이에요. 상대 팀을 잡아야 할 면역 세포들이 멀쩡하고 건강한 우리 팀 세포들을 무참히 공격하는 거죠. 이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갑자기 왜 했는가 하면 우리의 몸이 그렇듯 우리의 마음도 평온해 보이더라도 실상은 꾸준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고 조바심이라는 마음은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조바심은 사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우리를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고 보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조바심이 과해지기 시작하면 마치 자가면역 질환처럼 우리를 성장시키고 보호했던 방어기제가 역으로 우리를 파고들면서 침식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이 조바심, 자가면역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고 이겨내야 하는가? 치료법 측면에서도 조금 연관을 지어보고 싶은 게 자가면역 질환도 일단은 질환이니까 면역력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텐데 오히려 그 면역력이 너무 강하고 비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말 안 듣는 힘센 친구처럼 통제가 불가해지는 것에 가깝거든요. 그런 애한테 밥을 더 챙겨주면 더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고장났다고 해서 무작정 박멸해버리는 것도 더 큰 참사가 날 거고요.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과한 면역작용을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둬요. 이를 우리의 조바심 친구에게 적용해본다면 무조건 넌 나쁜 마음
마음이야, 타인과의 비교는 무조건 하면 안 돼, 이런 잣대로 배제해버리기보다는 인정해주는 게 첫 단계이지 않을까. 생물 실험에서 유독 중요한 게 대조군이거든요. 어떤 실험이나 변수가 개입되지 않은 초기 상태죠. 애초에 그 대조할 수 있는 본질적인 기준점이 있어야 지금의 이 모습이 얼마나 엇나갔고 과하게 발현되었는지 그제서야 가늠할 수 있듯이 조바심이라는 마음도 대조군으로서 초기 상태를 인정해주는 거죠.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처럼 우리의 마음에 조금의 긴장감을 심어주면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포기해버리지 않고 더 나아갈 힘을 실어주는 기능도 하니까 그 본질적인 역할과 기준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조바심이 과해져서 우리의 마음에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더라도 보다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볼게요. 조바심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거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정도는 이전 챕터에서 열심히 이야기해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과한 조바심을 억제하는데요? 라는 질문에 답이 되진 못했죠. 사실 워낙 개인차가 심한 마음이잖아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 매형이 수의사이신데 어느 날 누나랑 매형이랑 감자탕 먹다가 제가 고민을 좀 털어놨어요. 제 대학 동기들, 지금도 가까이 지내는 소중한 사람들이 막 서울대 대학원생도 있고 의대 편입해서 실습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는 뜬금없이 음악한다고 설치다가 쉬었음 청년이 된 사람이니까 그 친구들, 형들을 볼 때마다 조바심이 생긴다는 얘기를 막 드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매형이랑 누나가 해주시는 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조바심을 느끼고 그러냐, 걔들도 너랑 따지고 보면 다를 거 없다 였는데, 애초에 매형의 조바심 원인은 개업한 의사 친구분들, 병원 원장님들 그런 레벨이니까 이 처남의 고민은 너무 귀여운 수준이었던 거죠.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면 우리가 조바심을 품는 대상과 순간들은 각자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템포라는 음악 용어를 개인적인 방향으로 제시해보고 싶어요. 클래식 악곡에서 주로 등장하는 빠르기를 나타내는 음악 용어 중 하나인데 본래의 빠르기로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을 각각의 악곡이라고 가정하고 악보를 그려본다면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이 담긴 멜로디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려내는 화음도 모두가 다른 모습이겠지만 그 빠르기, 템포도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겠죠. 클래식이 재밌는 게 한 곡, 한 악장 안에서도 그 템포가 시시각각으로 변한단 말이죠.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때로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고 조바심을 느끼며 막 빠르게 내달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대해진 조바심에 너무 뒤처졌다는 생각으로 주저앉아서 느릿느릿 기어가기도 하고, 그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이란 악보에 그려진 순간들이지 않을까. 아템포라는 말은 다른 누군가의 템포를 따라서 다른 악보의 템포가 막 120bpm이다, 따라서 가,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내 악보에 내가 걸어가던 그 원래의 빠르기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조바심이라는 마음이 우리를 빨라지게도 또 느려지게도 만들지만 그 또한 모두가 다른 속도와 양상일 테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점은 다른 누군가의 템포가 아닌 각자 본래의 빠르기, 아템포인 거죠. 흔히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각자의 때가 있다, 그런 뻔한 위로의 말들과 결은 비슷하지만 그런 말들은 그래서 그 답이 대체 어디 있는데 하는 질문은 교묘하게 피해가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아템포라는 말은 그 속도, 템포에 대한 답이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익숙한 각자 본래의 빠르기에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소개를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 챕터까지 와서야 조바심이라는 단어를 비로소 들여다볼 건데, 조마조마하며 마음을 조림 또는 그렇게 조리는 마음, 그런 뜻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시는 사전적 의미일 테고 그 어원이 조금 신기했어요. 전 당연히 존경심, 진심같이 마음심자를 쓰는 마음의 한 종류일 거라 생각했는데 조 플러스 바심의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곡식의 한 종류 조에 이삭털기라는 뜻의 바심이 더해져서 조바심이 되는 거예요. 곡식을 수확하고 그 줄기에서 이삭을 털어내야 그 나달들을 비로소 우리가 요리하고 섭취할 수 있는데, 이 조가 다른 농작물에 비해 되게 질기다고 하더라고요. 털어낼 때 힘도 더 들어가고 잘 털리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도 들기 마련인 거죠. 그런 특별한 덕분에 다른 어떤 농작물도 가지지 못한 자신의 이름을 딴 조바심이라는 마음을, 영광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쌀과 조의 가격 차이를 찾아봤는데 쿠팡 기준으로 쌀은 1kg에 5,000원에서 7,000원 정도인데 반해 조는 13,000원에서 18,000원까지도 하더라고요. 광고는 당연히 아니고요. 당연히 농가나 유통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더 질기고 조바심을 가지게 만드는 조의 특성이 더 값진 가치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에 우리는 조바심이라는 마음이 비참한 상황에 놓인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원망스럽고 잔인한 감정처럼 느껴지더라도 결국엔 각자의 때를 맞이해 식탁에 올라가게 된다면 즐겼던 우리를 더 값지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희망적으로 정리해볼게요. 여기까지가 다양한 소재들로 풀어본 조바심에 대한 제 생각들이었고요. 새벽 4시쯤 멍하니 깨어있다가 뭐라도 해야지, 영상이라도 만들어야지 하는 그야말로 조바심 때문에 이 대본을 쓰기 시작했는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어쩌면 지금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겠구나 하는 거였어요. 10년 뒤, 20년 뒤 나름대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나라면 그때도 한 발 더 앞선 사람들을 보면서 여전히 조바심을 느끼겠지만 그 농도는 사뭇 옅어져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 순도 높은 찌질함은 가진 거 하나 없는 지금밖에 남길 수 없는 마음이겠다,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제 자신도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서도 조금 더 건강하게 조바심이라는 마음을 다룰 수 있게 되길, 각자의 방식과 템포로 그 모든 기쁨과 슬픔을 순수하게 바라보며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